나 얘기할 게 있어. 이런 얘기 내가 누구한테 할 수 있겠나. 아무리 술김에라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얘기지. 근데 자네니까, 자네가 오래된 친구니까 오늘은 그냥 속이라도 좀 풀어보려고 해. 자네도 알잖아. 한때 우리 집안 재벌이라고 불리며 하늘을 찌르던 거. 돈이 넘쳐서 뭐든 할 수 있었지.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. 권력도 돈도 한순간이더군. 투자 실패, 배신, 정치적 몰락. 결국 남은 건 빚더미, 그리고 주위의 싸늘한 눈빛뿐이었어. 아들 지훈이 놈, 그 아이는 참 착해. 공부도 성실히 하고 어디 가서 남 험담 한 번 안 하지. 근데 집안이 몰락하니까 아무도 그 아이를 데려가려 하질 않는 거야. 예전 같으면 청혼하겠다며 줄을 섰을 텐데 이제는 저 집안은 끝났다며 외면하지. 나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.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미래까지 빼앗은 기분이었거든.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외국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였어. 돈도 없으니 좋은 집안은 꿈도 못 꾸고 결국 해외 유학 갔다가 알게 된 중매꾼 손을 빌려서 간신히 며느리 소연이를 데려왔지. 처음엔 그냥 며느리로만 봤어. 낯선 나라에서 시집와서 적응하느라 애쓰는 모습이 짠했거든.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. 우연히 둘만 남은 자리에서 그 아이가 울더군. 아버님, 저는 이 집에 와도 누구도 저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. 지훈 씨도 바쁘다고 저를 외면하고.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린 거야. 위로해주려고 손을 잡았는데 심장이 뛰는 거야.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. 자네 알아? 그날 이후로 난 매일이 지옥이야. 며느리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마주 앉아 아들 앞에서 웃어야 하지. 근데 눈빛이 닿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거야. 더 무서운 건 그 아이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. 아들은 세상 모른 채 기뻐하지. 드디어 아빠가 된다며. 근데 나는 알아. 그 아이 뱃속에 있는 피가 내 피일 수도 있다는 걸.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?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. 사람이길 포기한 놈이지, 내가. 근데도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보면 내 아내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야. 그 눈빛, 그 따뜻함.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미친 집착일까? 그래서 자네한테 묻는 거야. 난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살아야 하나? 아니면 모든 걸 털어놓고 지옥불에라도 떨어져야 하나? 아들은 날 존경해.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존재라고.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아이 인생은 산산조각 날 거야.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? 만약 자네가 내 입장이라면 이 불륜, 이 죄악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? 아니, 어쩌면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지. 내가 짊어진 업보, 결국 내 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건가? 그날 이후로 며느리 소연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더군. 눈만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아들 앞에서는 애써 웃고. 그러다 며칠 전 나한테 속삭이듯 말하더라. 아버님, 이 아이 누구의 아이일까요? 저 무서워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. 내 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,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포.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지훈이는 세상 행복한 얼굴이야.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면서 말이지. 친구야, 그 아이 눈빛을 보면 내가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어. 아버지, 손주 안아보실 날이 머지 않았네요. 그렇게 말하는데 내 가슴은 찢어지는 거야. 나는 그 손주를 안을 자격이 없거든. 며느리 소연 그 아이도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여. 그러면서도 가끔은 이상한 눈빛을 나한테 보내더군. 마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는 듯한 눈빛. 그게 날 더 미치게 만들어. 죄책감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끌림.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? 친구야, 난 며느리를 사랑하게 된 건가? 아니면 단지 금지된 관계라서 더 빠져든 걸까? 며칠 전 일이야.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리더니 이러더군. 아버지, 요즘 소연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? 괜히 아버지만 보면 긴장하는 것 같아요.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.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? 그 아이의 눈빛 하나, 말투 하나에도 내가 덜컥 겁을 먹는다. 친구야, 난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. 이 비밀을 끝까지 숨기고 살아야 하나, 아니면 모든 걸 터뜨리고 무너져야 하나. 만약 진실이 드러나는 날, 아들은 아버지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잃겠지. 가문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고.
그리고 그 아이 뱃속의 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주받은 운명이 될 거야. 근데 어젯밤 며느리가 내게 찾아왔어.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. 아버님, 더는 못 버티겠어요.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야겠어요. 숨기고 사는 건 지옥이에요. 그 순간 난 숨이 막혔어.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파멸이잖아. 자네라면 막을 수 있겠나? 며느리의 입을 막고 아들의 눈을 속이고 이 거짓된 평화를 지켜낼 수 있겠나? 아니면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려야 하나? 끝났어. 모든 게 끝나버렸어. 자네, 내가 지난번 말했지? 며느리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고. 결국 그날이 와버렸네. 저녁 식탁이었어. 아들, 며느리, 그리고 나.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소연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. 지훈 씨, 사실 이 아이 당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순간 공기가 멎었어.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내 가슴은 천둥처럼 뛰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지. 무슨 소리야? 그게 무슨 뜻이냐고. 근데 소연은 울면서 날 바라보더군. 그 눈빛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. 아들은 그제야 눈치를 챈 거야. 자신이 가장 믿던 아버지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배신했단 걸. 아들은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어. 두 사람 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. 그 말만 남기고 말이지. 나는 붙잡을 수도 없었어. 무슨 자격으로 붙잡겠나. 친구야, 그 순간 난 아들을 2번 죽인 거야. 가문의 몰락으로 1번, 그리고 이번 배신으로 또 1번. 그리고 소연은 내 앞에서 무너져 울더라. 아버님, 이게 우리 운명이었을까요? 저는 그냥 따뜻함이 필요했을 뿐인데. 그 말을 듣는데 미움보다 연민이 앞섰어.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지. 우리가 만든 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파먹는 지옥이라는 걸. 아들은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. 연락도 받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. 세상은 모르는 비밀, 하지만 언젠가 소문은 흘러나오겠지. 그 순간 우리 집안은 완전히 끝장이야. 친구야,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?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? 아니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도망쳐야 하나?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사람조차 아니었어. 그저 욕망에 휘둘린 괴물이었지. 이제 남은 건 내 손으로 끝을 내는 것뿐일지도 모르겠다.